내륜차, 외륜차 들어보셨습니까? 이륜차, 사륜차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륜차는 바퀴 2개 달린 차, 사륜차는 바퀴 4개 달린 차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륜차, 내, 안내자, 륜, 바퀴륜, 차, 차는 차일, 외륜차는 바과 뇌, 바퀴륜, 차이차, 차이가 난다 할 때 차, 그런 뜻인데요. 오늘은 외륜차, 자동차의 외륜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륜차, 즉 회전할 때 앞바퀴는 조금 돌지만 뒷바퀴는 크게 돌죠. 여러분들 눈길에서 이렇게 우회전해 보세요. 그러면 앞바퀴는 요만큼 돌았는데 뒷바퀴는 이렇게 돌죠. 마치 악어가 움직일 때 악어 꼬리를 탁 치는 것처럼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1차로 잘 가고 있습니다. 앞에 녹색 신호로 잘 가고 있는데 버스가 출발하네요. 버스가 우측 깜빡 켜고 왼쪽으로 돌아네요. 멈추는데 버스가 아이쿠 버스가 치고 왔습니다. 이번 사고 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가 출발해요. 오른쪽 깜빡 켰어요. 아 버스가 우회전하려나? 근데 왼쪽으로 자꾸 들어와요. 버스가 왼쪽으로 들어오네. 그래서 불박차가 멈추는데 버스가 때렸습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이거 시속 50km 도로인데요. 정상대로 가고 있었고요. 과속한 것도 아니고 버스가 들어오길래 멈췄어요. 멈췄는데 버스가 날 때리고 갔어요. 저는 억울해요. 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버스의 보험사는 에헤이 버스가 들어오면 좀 조심했어야지. 미리 좀 멈추지. 당신도 잘못 있어요. 이번 사고 쌍방하시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률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을 살펴볼 때 불박차 운전자의 억울함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불박차의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뒤에서 차가 오죠. 불박차 뒤에 오는데 시속 50km 도로고요. 불박차가 멈추는데 뒷차가 따라 멈추면서 어이쿠 부딪힐 뻔했네요. 그래서 버스가 들어올 때는 바로 멈췄다. 나 최선을 다했다. 근데 왜 나한테 잘못이 있다고 그러느냐? 이런 입장인데 불박차가 서 있고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때렸으니까 불박차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불박차가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버스가 우측 깜빡이 켜고 있죠. 그럼 출발합니다. 계속 켜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버스가 우회전하려나?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버스 정류장에 멈출 때 우측 깜빡이 켜죠. 그런 걸 갖다 끄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불박차 횡단보도에 들어서려고 할 때 그때 버스가 1차로까지 들어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브레이크 잡으면서 멈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멈췄을까요? 하늘을 보겠습니다. 버스가 들어오죠. 자, 이때 불박차가 위험을 느끼고 멈춥니다. 그래서 바로 멈춘 거예요. 하지만 자, 위에 전기줄이 2개가 있어요. 저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 바로 밑에 있는 전기줄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것은 불박차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점점 높아지지요. 부딪힐 때까지. 부딪히고 나서 불박차가 멈췄습니다. 즉, 이 전기줄이 아까는 낮게 있었는데 점점 높아진다는 것은 불박차 가기 때문에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불박차 운전자는 난 멈췄어요 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방 영상 보시면 더 자세히 나타납니다.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불박차 멈추고 바로 뒤에 뒷차가 멈췄어요. 이때. 근데 뒷차는 서 있는데 점점 벌어지죠. 벌어진다는 것은 저 차는 서 있어요. 저 뒤에.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불박차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이때 멈춥니다. 여기에 멈췄죠. 횡단보도 끝 지점에. 나도 거기 서 있었더라 그러면 버스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불박차 앞으로 좀 더 간 겁니다. 왜 갔을까요? 버스가 앞에 가니까 나도 따라가도 되겠지. 그런데 느낌이 이상했다 멈췄어요. 느낌이 이상했을 때 그때 악어가 생각나는 겁니다. 악어.
악어가 이렇게 가다가 뒷꼬리 턱 때리잖아요. 꼬리를 일부러 흔들어 때릴 수도 있지만 악어가 이렇게 돌면 꼬리가 저절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스가 바로 악어 꼬리치기를 했어요. 보이시죠? 버스가 2차로에서 비스듬히 들어오죠. 저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지대를 지나서 중앙선을 넘게 됩니다. 그냥 버스는 다시 똑바로 서야 돼요. 똑바로 서려면 이 상황에서 핸들을 틀어야 됩니다. 앞바퀴를 틀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앞바퀴가 돌아갑니다. 앞바퀴 돌아가죠. 앞바퀴가 똑바로 돌아갑니다. 앞바퀴로 돌아갈 때 앞바퀴는 조금 돌지만은 그럼 뒷바퀴는 어떻게 되나요? 앞바퀴는 이만큼 돌고 뒷바퀴는 이만큼 돌죠. 눈길에서 우회전할 때 승용차도 앞바퀴가 돈 것보다 뒷바퀴가 더 크게 돕니다. 버스는 앞뒤바퀴 간격이 더 멀어요. 더 머니까 앞바퀴는 이만큼 돌죠. 뒷바퀴는 이만큼 돌죠. 이게 바로 외륜차, 바깥 바퀴의 회전 반경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번 사고는 버스가 오른쪽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들어왔고 불박차가 오고 있는데 그걸 갖다 밀고 들어왔어요. 대각선을 밀고 들어왔어요. 버스가 당연히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불박차도 버스의 외륜차, 대형 차량의 악어 꼬리치기를 생각 못한 거예요. 불박차 운전자는 아쉬움이 많을 거예요. 많이 억울할 거예요. 하지만 삐딱하게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 밉더라도 그냥 완전히 가 있고 내비두죠. 내가 더 이상 지나갈 수 없죠. 내가 가더라도 어차피 버스에 막혀 있잖아요. 어차피 못 갈 거면은 좀 더 안전한 곳에 서 있지. 왜 거기 조금 더 움직였느냐. 그 부분이 불박차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 아쉬움 약 2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전체적으로 버스 80, 불박차 2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딜레마란 얘기 아시죠? 딜레마. 직진신호를 보고 달리다가 황색으로 바뀌어요. 황색으로 바뀌면 멈춰야 되죠. 근데 멈추자니 너무 가까워요. 정신이 너무 가까워요. 지금 아무리 브레이크를 빨리 잡아봤자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딜레마존이라고 그러는데요. 딜레마존에서 너무 가까워서 멈추지 못하고 지나가는데 신호위반한 차랑 쾅!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저 앞에 신호가 녹색이죠. 잘 달리고 있습니다. 네, 정상 잘 달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황색으로 바뀌고 신호위반한 차랑 팡! 이 사고에 대해서 상대차는 빨간불에 들어온 거예요. 빨간불에 들어왔고 상대는 완전히 신호위반입니다. 불박차는 교차로 들어가기 직전에 황색으로 바뀌었는데요. 보험사에서는 난 빨간불 신호위반, 불박차는 황색불 신호위반, 둘 다 신호위반 50대 50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쪽은 완전 생차배기 신호위반이고 그쪽은 황색불이니까 좀 억울하시겠네요. 한 60대 40까지는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불박차 운전자는 나는 황색으로 바뀐 거 몰랐다. 나는 이미 교차로 들어간 상태로 알았다. 정신 지나갔으면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 난 잘못이 없다. 난 도저히 멈출 수 없었다. 이런 입장인데 과연 이번 사고 불박차 신호 위반일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그렇다면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가 신호 위반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살표 끝부분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녹색 신호입니다. 여기를 지나면서 바뀌는데요. 그러면 황색 신호로 들어왔을 때 과연 정지선까지 얼마나 될까요? 1m 될까요? 이 화살표 끝부분, 직진 화살표 끝부분 무렵에서 황색불로 바뀌는데요.
보험사에서는 1m 남았네요. 1m 남아서 멈춰야죠. 왜 안 멈췄느냐? 안 멈추게 신호 위반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면은 정지선 넘기 직전에 황색불로 바뀌는 것으로 보이지만 운전석에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블랙박스는 이 위에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앞에 본네트가 있어요. 본네트에 가려서 불과 1m 앞에 있는 정지선이 보였을까요? 불박차 운전자는 지금 막 내가 정지선을 밟고 지나간다. 또는 막 지금 터치하는 순간이다. 그렇게 생각되었을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정지선을 밟는데 황색불이다. 가야지요. 불박차 운전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는데 갑자기 신호위반한 차가 와서 때린 걸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불박차 운전자가 키가 커서 저 앞에까지 보인다. 그리고 정지선 밟기 전이다. 정지선까지 좀 남았구나. 그게 보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멈출 수 있을까요? 시속 60으로 달리다가 1m 앞에서 멈출 수 있을까요? 멈출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녹색불이니까 밟고 가죠. 황색불을 바뀌는 순간 멈춰야지. 브레이크 잡아야지. 눈에서 보고 머리에서 브레이크 잡아라. 발을까지 그 명령이 도달되는데 0.7초에서 1초 걸린다고 합니다. 시속 60km면 브레이크에 발이 밟혀지기 전까지 벌써 10에서 한 15m는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횡단보도를 지나게 되겠죠. 횡단보도를 지나서 그다음부터 차가 쭉 밀려갖고 다시 한 15m 앞에 가서 쓰게 됩니다. 교차로 한가운데 또는 한간을 조금 지나서 차가 멈추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다른 신호에 따라서 오는 차들에게 방해가 되죠. 정지선 앞에 1m 앞에서 정지선 1m 앞에서 황색불 바뀌는 거 봤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했어야 된다? 1m 남았으니까 멈췄어야 된다? 1m에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사고는 그냥 딜레마존도 아니고요. 초딜레마, 슈퍼 딜레마존입니다.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그리고 상대차가 신호 위반 안 했으면 불박차는 정상적으로 황색불이 켜져 있는 동안에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정지선 지나기 전에 황색불이 들어오면 멈춰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멈출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불박차 운전자를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상대는 신호위반, 불박차는 신호위반이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에 신호등이 차량 진행 신호, 녹색 신호입니다. 녹색 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교차를 거의 다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오른쪽 달린 차 쾅!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랑 정상적으로 잘 달리고 있습니다. 직자 동시 신호, 교차를 들어가고요. 교차로를 중간 지나서 거의 다 빠져나가는데 쾅! 아이고, 한 바퀴 돌았네요. 검은색 승용차가 그대로 달려와서 교차를 빠져나가던 불박차의 옆에 뒷분을 때리니까 한 바퀴 삥 도는 거죠. 이번 사고, 불박차는 내 신호를 보고 갔어요. 직자 신호에 정상으로 갔습니다. 근데 오른쪽에서 빠르게 달려왔어요. 상대편 신호 위반이죠. 그렇다면 이번 사고는 나는 신호를 지켰고 상대는 신호 위반이니까 당연히 100대 0이죠. 그런데 상대는
난 잘못 없어요. 내가 피해자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상대적 보험사는 이번 사고는 백대형이 아닙니다. 불박차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쌍방과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왜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는 걸까요? 불박차는 녹색 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앞이 텅 비어 있었어요. 잘 빠져나가다 갑자기 검은 차가 때렸는데 왜 불박차 잘못이 있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불박차의 신호는 정상적으로 직진 좌회전 신호였지만 상대차, 검은 차는 신호등이 꺼져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고장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는 나는 신호등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는데 다 고장난 줄 알았지. 근데 저 차가 그냥 빠르게 왔고 오는 바람에 사고 났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쌍방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과연 불박차에 잘못이 있을까요? 불박차 쪽은 신호등이 정상이고 상대차는 신호등이 꺼져 있었고 신호등을 보고 직진신호에 정상적으로 진행했던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는 걸까요?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텅 빈 교차를 다 빠져나가는데 꽝! 자, 저 검은 차가 저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불박차가 온 곳, 그 뒤쪽은 빨간불이에요. 그런데 이 검은 차 쪽에서 보니까 그쪽에는 신호등에 아무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저기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 검은 차는 신호등이 고장나서 여기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생각하고 들어왔다. 나는 신호등이 없다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불박차도 신호등이 없을 텐데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둘 다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당신은 왜 서행하지 않고 그냥 달려 들어왔느냐. 그게 불박차의 잘못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과연 불박차의 잘못이 있을까요? 검은 차 쪽의 말대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라면 서행해야 됩니다. 서행해야 되고 넓은 길차 우선, 또 직진대 좌회전이면 직진차 우선, 현장에 선진입한 차가 있으면 그 차 우선,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는 일시 정지 의무까지 있는데요. 이곳에 검은 차 입장에서는 신호등이 고장났으니까 신호등이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불박차는 정상적으로 신호가 들어와 있죠. 불박차는 내 신호를 보고 가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신호를 보고 가는 불박차 고장난 걸 알 수 있었나요? 나 말고 오른쪽에서 오는 차는 신호등이 고장났어. 그러니까 저 차가 그냥 들어올지도 몰라. 그럼 나도 조심해야지. 그렇게 가야 될까요? 신호등이 가끔 가다가 수명이 다 돼서 불이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서 형광등 나가듯이. 이번 사고도 아마 신호등이 수명을 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명이 다한 그러한 신호등들은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일정한 주기가 있어서 주기별로 다 몇 년에 한 번씩 다 갈아주는 게 아니고 신호등 램프가 나가면 그때 가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신고가 아직 안 들어왔거나 신고 들어왔는데 교체하러 사람이 가기 전에 그때 사고 난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불박차는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을 때는 신호등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상대차는 신호등이 없어요. 상대차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신호등이 없을 때는 기본적으로 서행해야 됩니다. 상대차가 서행했을까요? 두 차 중 누가 더 먼저 들어왔을까요? 영상 다시 보시면 불박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보이나요? 저 오른쪽에 트럭이 한 대 서 있는 거죠? 트럭이 오는 게 아니라 서 있습니다. 불박차가 거의 중간 이상 빠져나갈 때 나중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불박차 먼저 들어간 겁니다. 상대차가 서행했다면, 천천히 오고 있었다면, 저기 어떤 데 빨리 지나가네. 천천히 오고 있었다면 브레이크 잡으면 멈출 수 있죠. 근데 상대차가 서행하지 않은 겁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첫째가 서행해요. 상대차는 기본적인 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난 겁니다. 불박차는 잘못이 없고 상대차는 잘못이 있습니다. 서행하지 않은 잘못. 따라서 잘못이 없는 쪽과 잘못이 있는 쪽 몇 대면 있을까요? 잘못이 없는 쪽은 0이죠. 잘못이 있는 쪽은 100이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신호등이 꺼져 있는데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달려온 상대차의 100% 잘못입니다. 하지만 검은 차도 내가 100% 책임지기는 억울하죠. 신호등이 꺼져 있어서 다 꺼져 있는 줄 알았는데 왜 내 것만 꺼져 있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검은 차의 보험사가
불박차 정상적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에게 100% 물어주고 신호등을 관리하는 주체, 즉 경찰, 국가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왜 신호등 관리를 제대로 못했느냐. 신호등이 고장났으면은 경찰관이 나와서 수신호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 대해서 국가에게 일부 책임이 있으니까 그걸 책임져라. 국가에게 30% 잘못이 있다고 그럴지 또는 40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상권 행사할 문제입니다. 결국 이번 사고 녹색 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진행했던 불박차에게는 잘못이 전혀 없는 100대 0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 읍내도로 차가 양쪽으로 한 대씩 다닙니다. 중앙선이 있고요. 그런데 앞차가 좀 천천히 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중앙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앞차를 추월할 수 없죠. 차선이 있으면 1차로, 2차로가 있으면 2차로 차가 느리게 가면 1차로에서 추월해 갈 수 있는데 중앙선이 있는 곳,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하시나요? 아니면은 앞차에게 빨리 가라고 빵빵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묵묵히 앞차가 가는 대로 따라가시나요? 앞차가 좀 천천히 갑니다. 앞차가 느리게 가니까 그 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 넘어가는 순간 앞차가 갑자기 좌회전하는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죠.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먼저 트럭의 영상인데요. 네, 트럭이 저 흰색 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흰색 차가 좀 천천히 가면서 브레이크를 잡지요. 저 차 천천히 가는구나. 그럼 내가 먼저 가야지. 중앙선을 막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 상대차가 비상등 켜고 아이고 들어오면서 하하. 이 사고를 뒤에서 따라오는 차, 트럭 뒤에서 오던 차의 목격 차량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트럭이 쭉 가면서 브레이크 등도 안 들어와요. 트럭은 달리면서 자, 여기서 중앙선 넘어갑니다. 중앙선 넘어가는데 저 앞에 흰색 차가 들어오면서 부딪히는 이번 사고에 대해 흰색 차는 처음에 아이고 뒤에 트럭이 오는 거 못 봤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아니 근데 트럭이 왜 나를 추월하려고 했나요? 중앙선이 있는 곳에서는 추월 못 하잖아요. 그래 트럭이 더 많이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편 트럭 운전자는 앞에 승용차가 천천히 갔잖아요. 그냥 천천히 간 것도 아니고 오른쪽으로 붙었잖아요. 그리고 나니 비상등까지 켰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양보하는 줄 알았죠. 근데 거기서 바로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앞차가 더 잘못이에요. 이렇게 서로 상대가 더 많이 잘못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번 사고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그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뒤에서 오던 차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트럭이 중앙선 넘을 때의 상황이 중요한데요.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가는 순간 앞차에게 브레이크 등이 살짝 들어와 있죠. 아직까지 비상등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트럭은 중앙선을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 비상등이 켜지죠. 트럭은 이미 중앙선을 넘어간 상태에서 트럭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붙어줬고 그리고 비상등까지 켜줬고 그래서 나보고 추월해 가라. 내가 양보해 주겠다라는 걸로 생각했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중앙선을 넘어선 것은 트럭이 먼저입니다. 앞차가 오른쪽으로 살짝 붙긴 했지만 그러나 비상등이 켜진 것은 트럭이 중앙선을 넘고 난 다음입니다. 자, 여기서 트럭은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 형태로 앞차를 추월하려고 했습니다. 중앙선은 추월할 수 있는 선이 아닙니다. 점선의 중앙선은 앞차를 추월해 갈 수 있어요. 실선의 중앙선은 추월할 수 있는 선이 아닙니다.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앞에 차가 사고나 있거나 앞에 차가 고장나 있거나 앞에 공사 중이거나 앞에 차가 주차돼 있어서 그래서 언제 앞에 상황이 해결될지 모를 때 그럴 때는 부득이하게 중앙선 넘어갈 수 있지만 앞차는 주차한 차가 아니에요. 가고 있어요. 단지 브레이크 등만 한 번씩 들어왔을 뿐이에요. 그럴 때 앞차를 추월해서 중앙선 넘어가는 거 그건 안 됩니다. 대부분 판례 중에는 앞에 버스가 멈췄습니다. 버스에서 사람들이 많이 내려요. 시내버스에서. 한참 기다리기 힘들어서 그래서 중앙선 넘어간 거. 그것도 중앙선 침범이라고 봤습니다. 버스에서 승객들이 내리는 건 정차죠. 정차되어 있는 차는 지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정차되어 있는 차를 추월할 수 없다는 거죠. 앞에 차, 주차가 아니에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긴 했지만은 앞에 차가 잠깐 섰다 하더라도 트럭은 그 뒤에 서 있었어야 돼요. 근데 트럭은 앞에 차가 좀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추월 시도했습니다. 트럭이 잘못했죠. 한편 앞차도 잘못했어요. 앞차는 중앙선 넘어서 왼쪽으로 좌회전하려고 했습니다. 중앙선은 좌회전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넘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앞차도 넘어갈 수 없는 곳으로 넘어갔고 뒷차는 추월할 수 없는 곳으로 추월하려고 하다가 사고 났습니다.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중앙선 넘은 곳은 둘 다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앞차와 뒷차와의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흰색 차가 앞차예요. 뒷차는 앞차를 잘 봐야 됩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됩니다. 앞차가 갑자기 멈추더라도 앞차를 들이받지 않을 정도의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앞차를 잘 보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추월해서 가면 안 됩니다. 설령 트럭이 앞차가 양보해 주는 걸 생각해서 추월하려 했다면 앞차의 거리를 더 띄웠어야 돼요. 앞차에 바짝 붙지 말고 앞차의 거리를 좀 띄워서 그러면서 추월해 갔다면 앞차가 사이드미러를 보면 트럭이 보이죠? 근데 바로 뒤에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앞차가 트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추월하면 안 되지만 추월하려면 좀 여유를 두고 거리를 두고 추월하면서 빵빵 눌러줬어야 돼요. 그랬다면 사고가 안 났을 겁니다. 트럭이 앞차와 너무 바짝 따라가다가 쑥 들어간 거예요. 안전거리 지키지 못했죠? 앞뒤차의 관계에서 앞차에 조심하지 못했죠? 그런 점을 볼 때는 트럭이 더 많이 잘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사고는 앞차도 중앙선 넘어서 불법 좌회전했고요. 뒷차도 중앙선 넘어서 추월하려 한 잘못이 있습니다. 둘 다 잘못했어요.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따라서 50대 50에서 출발합니다. 다만 뒷차인 트럭이 앞차의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여유 있게 가면서 빵빵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달려가다가 사고 난 점을 감안할 때 뒷차 70, 앞차 30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차가 오른쪽으로 붙어줬죠. 그래서 뒷차에게 먼저 가세요라고 마치 양보하는 듯이 착각을 불러일으킨 점, 그 점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앞차의 잘못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트럭 60, 앞차 4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휴일날 고속도로에 버스 전용차로 운영되고 있죠. 버스만 다닐 수 있는 곳, 큰 버스 다니고 또 승용차도 9인승 이상이면서 6명 이상이 타 있으면 전용차를 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버스 전용차로 위반하면은 범칙금 6만 원 그리고 벌점 30점이 부과되는데요. 저 밑에 대전에서부터 쭉 올라오다가 곧 버스 정차로가 시작된다. 그럼 이제 슬슬 빨리 빠져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고 쭉 1차로 달려오다가 앞에 차가 이제 나가야지. 그런데 뒷차는 그냥 달리다 부딪히는, 앞차가 나가려다 못 나가는 것을 부딪히는 그런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1차로 잘 달리고 있는데요. 전용차로 700m 전. 그럼 지금 미리 빠져나가야 되죠. 근데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이 불박차도 전용차로를 탈 수 없는 차입니다. 이 차도 승용차인데요. 앞에 가는 승용차가 이제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여기부터 이제 전용차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기점이죠. 여기서 나가려고 하다가 나갈 틈이 없어서 멈칫한데 뒷차가 그냥 달리다가 들이받았습니다. 자, 이번 사고. 불박차도 전용차를 탈 수 없는 차. 앞에 가는 차도 승용차이기 때문에 전용차를 탈 수 없는 차. 700m 남았다, 400m 남았다 할 때 미리 빠져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조금 더 가야지. 앞에 가던 승용차가 버스 전용차로 시점. 여기서부터는 버스 전용차로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려는데 이 차로 가는 차가 안 비켜줘서 바로 옆에 차가 있으니까 못 빠져나가고 속도가 줄었어요. 그때 같은 속도로 달리던 뒷차가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앞차는 왜 나를 뒤에서 들이받아요?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100% 잘못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불박차의 보험사는 앞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였잖아요. 앞차에게도 20, 불박차 8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박차 운전자는 제 잘못이 80이나 되나요? 저도 버스 정차에서 미리 빠져나가지 못한 거 잘못이지만 앞차도 미리 빠져나갔어야지. 빠져나가려 하다가 거기서 딱 서버리면 어떡하나요? 앞차 잘못이 20%보다는 더 많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을 따지기 전에 버스 전용차로 단속되면은 처벌이 무겁습니다. 범칙금은 별거 아니에요. 물론 6만 원도 크죠. 6만 원도 크지만 그러나 더 큰 게 벌점입니다. 벌점 30점. 다른 거 뭐 하나만 있으면은 금방 40점 넘죠. 벌점이 쌓여서 40점 되면은 면허 정지. 벌점이 1년 동안에 121점 이상이면은 면허 취소. 제일 무서운 게 버스 전용차로 또 고속도로 갓길, 중앙선 침범 이게 30점짜리예요. 경찰이 없다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경찰이 없더라도 수많은 차의 블랙박스, 수많은 차의 버스 승객이 이걸 딱 찍어갖고요. 버스 승객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찍어갖고 다 신고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 전용차는 지켜야 됩니다. 조금 더 일찍 가려다가 6만 원 내야 되고 벌점 먹어야 되고 나갔다가 한참 갔다 또 다시 쇽 들어오면 2번 걸리는 거예요. 그럼 하루 만에 벌점 60점, 3번 왔다 갔다 하면 90점. 하루 만에 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쓰면 안 돼요.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또는 앞에 사고 났을 때 또는 차가 많이 밀릴 때 그럴 때는 쓸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차들이 쭉 빠져나갈 때는 멈추면 안 됩니다. 이번 사고 앞차가 멈췄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 앞에서 이제 전용차로가 시작되는 시점이라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옆에 차에서 못 빠져나가고 다시 들어오죠. 앞차가 멈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뒷차 입장에서는 앞차가 멈췄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뒷차는 앞차에 대해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되고요. 앞차는 갑자기 감속하거나 갑자기 제동해서 멈추면 안 돼요. 급감속이나 급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뒷차에게 위험하잖아요. 이곳은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더욱더 시속 100km, 110km로 달리는 상황에서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 잡으면 뒷차에 크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차는 미리 빠져나가지 못하고 조금 더 빠져나가려고 그러다가 급감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오던 불박차랑 거리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게 금세 좁아진 거죠. 물론 불박차가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것은 잘못입니다. 앞에 가는 차가 일부러 보복운전하려고 갑자기 멈춘 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뒷차가 더 많이 잘못한 겁니다. 하지만 앞차가 속도를 갑자기 줄인 거 정당한 이유일까요? 쭉 달리다가 버스 전용차로 시작됐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해서 그래서 다시 들어오면서 속도가 확 줄은 거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급감속일까요?
미리 빠져나갈 수 있었죠. 앞차가 급감속한 거 정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앞차는 급감속함으로 인해서 뒷차에게 위험을 야기시킨 겁니다. 앞으로 쭉 갈 줄 알았죠. 그래 빠져나가려면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갈 듯 하다가 다시 오면서 속도가 뚝 떨어졌어요. 일반 도로에서도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앞차에게 20% 정도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고는 고속도로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앞차의 잘못이 20%보다는 많아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필 때 불박차가 더 많이 잘못했고요. 앞차는 미리 빠져나가지 못한 잘못. 불박차 70, 앞차 30 정도로 보입니다.